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벌이는 AI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AI 인프라의 부족 현상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돌파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능 수출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AI 경쟁은 단순히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만드는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전쟁입니다. 마치 공장을 세우기 위해 땅과 전기를 확보하듯 AI를 돌릴 물리적 자원이 가장 중요해진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이미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를 이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 단위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AI가 가진 기억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학습된 데이터와 즉각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의 총량이 많을수록 AI의 추론 능력은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기억을 무작정 늘리면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비용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비용 내에서 핵심적인 기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됩니다. 결국 AI가 더 똑똑해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 좋은 메모리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AI 산업이 무한정 성장하고 싶어도 발목을 잡는 4가지 큰 장애물, 즉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난 인프라 비용인 자본, 둘째는 AI를 돌리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셋째는 계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인 컴퓨팅, GPU, 넷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AI 시스템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장벽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서야 할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신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데는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9조 원이 들어갑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싼 GPU 장비를 사는 데 집중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돈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AI 경쟁에 끼어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엄청난 자본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굴러가는 독점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 장벽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할지가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데이터 센터는 사진이나 정보를 저장해두는 정적인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넣어 실시간으로 지능을 찍어내는 역동적인 공장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매 순간 생산해내는 곳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누가 더 효율적이고 거대한 지능 생산 공장을 가졌느냐가 경쟁력이 됩니다. 데이터를 원료로 쓰고 지능을 제품으로 만드는 이 새로운 공장 모델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다는 말처럼 AI 데이터 센터는 원자력 발전소급에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1.2에서 1.3기가와트의 예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낡은 전력망은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거대한 전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를 바로 지어 전기를 직접 끌어다 쓰는 방식이 유행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AI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너지 경쟁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전략을 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 같은 큰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원전 개발 등 자체적인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서쪽의 풍부한 에너지를 동쪽 해안으로 보내는 거대한 송전망을 깔고 있죠. 중국은 국가가 밀어주는 만큼 인프라 확장 속도가 매우 빨라 장기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주도적인 인프라 지원 사이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시장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자기네 환경을 벗어날 수 없게 생태계를 꽉 잡고 있죠.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완제품을 사는 게 더 싸고 빠를 정도로 속도전에서 압도적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무섭게 추격 중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우리만의 강력한 계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세 번째 숙제입니다. 다행히 이제 AI 경쟁은 단순히 배우는 단계, 학습을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 추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비싼 칩 대신 특정 서비스에 딱 맞는 효율적인 전용 칩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율주행용, 모바일용 등 용도에 맞게 세분화된 칩들이 나오면서 특정 회사의 독점도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시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이 끼어들 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일 칩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서비스별 맞춤형 칩의 시대로 변하는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AI가 낸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는 최종 관문은 바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연산 장치, GPU, 바로 옆에 찰떡같이 붙어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주고받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죠. HBM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AI 두뇌가 있어도 정보가 막혀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 돈이 있어도 못 사는 풍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메모리 분야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메모리의 한계를 넘기 위해 이제는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빛을 사용하는 광통신을 쓰면 열도 덜 나고 에너지도 아끼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AI 두뇌가 메모리를 한 주머니처럼 공유해서 쓰는 메모리 풀링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메모리 없이 100%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체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AI 인프라는 글로벌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 전체의 데이터 센터 중 AI 전용으로 쓰이는 곳은 단 5%도 안 될 정도로 인프라가 빈약하죠. 이대로라면 우리는 우리만의 AI 없이 다른 나라의 인프라를 빌려 써야 하는 종속적인 처지가 됩니다.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를 닦아 경제 성장을 이뤘듯 지금은 초대형 AI 인프라라는 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이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전략은 3S와 지능 수출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규모, 즉 스케일 확보, 둘째는 공공 수요를 통한 속도, 스피드 경쟁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안전망을 고려한 안전, 즉 시큐리티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핵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에서 지능을 수출하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완성하여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에서 30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1기가와트도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판을 먼저 깔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가 준비되면 전 세계의 훌륭한 기업들과 투자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모여듭니다. 이를 위해 발전망, 전력망, 토지 같은 국가적 리소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AI 인프라에 배분해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술 경쟁에서는 완벽함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빠르게 시장을 만들어 가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보건, 의료 분야의 AI 사업을 먼저 발주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죠. 이렇게 공공 분야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민간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고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국가 전체가 AI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속도감 있는 실행만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만의 생태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AI의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나 사회적 혼란에 대비한 튼튼한 안전망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만 앞서가는 게 아니라 AI 쇼크로 힘들어할 사람들을 보호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AI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 대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버넌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확립해야 하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술 혁신도 지속 가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품만 수출하던 과거의 공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조 기반 수출은 이미 전 세계적인 경쟁 심화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신 의료, 행정, 교육 등 고도화된 AI를 결합한 지능과 기능을 패키지로 만들어 수출해야 합니다. 무형의 지식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 파는 지능 수출 국가로의 완전한 변신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지능을 제품화하여 세계로 향하는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큰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AI, 즉 소버린 AI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AI 행정이나 의료 서비스를 모듈 형태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것이죠. 특히 거대한 AI 인프라를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주요 타겟 시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AI 서비스의 허브로 만들고 우리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혀가야 합니다. 독자적인 인프라를 갖춘 국가만이 진정한 의미의 AI 주권과 경제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단독의 힘이 부족하다면 이웃 국가들과 손을 잡는 것이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본과의 경제 통합 등을 통해 약 6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어 체급을 키워야 하죠. 이 거대 블록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까지 편입하여 유럽연합 같은 아시아연합, AU를 꿈꿔야 합니다. 막강한 경제 블록을 갖춰야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원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